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이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도 추가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고요. 또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준이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화폐 이론 시대, 즉 MMT 시대로 가기 위한 전초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 주 연준은 무려 100bp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0% 금리 시대를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국채 매입도 7천억 불 매입하면서 4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 다음 반등 없이 또다시 폭락을 하니까 부랴부랴 현금 비상이 걸린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한다면서 CP 매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반등 다음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4%대 폭락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연이은 파격적인 이런 연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킬까요? 과연 이번에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마련한 게 이 노딱 때문에, 그냥 노딱이라 할게요. 노딱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천지인은 노딱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겠습니다만 2009년 노따기가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건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다음 영상에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노따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왜 연준의 이런 파격적인 조치에도 시장이 계속 발작을 할까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 100bp나 이렇게 한꺼번에 인하하고 또 3월 한 달에만 지금 150bp를 인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얼마나 지금 시장이 나빠지길래 이럴까라는 공포심이 계속 찍어 누르죠. 그럼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국 구조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은 모두 다 아시죠?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몸짓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짓은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그 고통은 배가가 되죠. 그러면 지금 시장보다 더 큰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서서히 회복 신호를 보이게 될 거고요. 그 회복 신호 이후에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M&T 시대를 선언한다 그러면 유동성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미국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지인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구조조정이 나와야 결국 이번 12년 동안의 대세 상승의 진바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지인의 이 방송을 정주행하면서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선지인이 기다리던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는지, 중국이 항복하는 시기, 그 시기가 와야 된다. 그래야지 부실이 정리되면서 빠르게 달러를 뿌려대고 그 달러가 중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도움을 준다.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지금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상황을 보면 더 확장되는 모습, 정말 가파르게 무섭게 확장되죠. 이렇게 확장되는 각도를 보면 이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 각도가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항상 시장은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데 확대되고 나면 늦는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웬만한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이 날 것이고 정말 대형주도 20% 30% 이상의 폭락을 맞았을 테니까요. 우리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평온하고 좋아질 것 같다는 것들이 많을 때, 시장은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자산의 버블만 높아졌을 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은 현금화해서 현금 챙겨놓지 않으면 후회한다. 이번에도 또 역사는 반복된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하이힐드 채권의 ETF 시장을 보면 결국 고점이 낮아지더니 저점을 그동안 유지했던 것이 터지면서 7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60불대 진입을 앞두고 있죠.
하방으로. 그러니까 수렵 이후에 상방이냐 하방이냐, 천지는 하방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2018년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 설명을 줬습니다. 이때죠. 네, 이때부터 수렴 이후에는 결국은 하방으로 갈 거다. 네, 지금 하방으로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또 봐야 되겠죠. 안타깝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다 시도를 줬다는 소리예요. 경기가 좋고 이 시장이 좋은데 주가는 계속 가요. 미국 시장 신고가 만드는데 경기가 좋으면 부실 채권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왜 부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수렴을 할까요? 이미 시장은 신호를 주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2018년 하반기 때 천지인이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현금화하고 기다려야 된다. 왜?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에 진입을 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시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가면 늦는다 그랬어요. 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폭락이 나온 다음에 침체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내 주가는 반토막, 개별 종목은 반의 반토막 났는데 그때 뭐 손절하고 나올 겁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죠. 자, 아직 그 침체기에 정점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은 보면. 이 스프레드로만 보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주가는 어때요? 벌써 반토막 나고 반의 반토막 났잖아요.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만 반토막 안 난 것 뿐이지 웬만한 종목들은 다 반토막씩 났지 않습니까? 근데 뭘 빠져나가 여기서. 그리고 작년 8월에 이미 2018년 12월부터 1년물 이하짜리 금리하고 10년물하고 역전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9년 8월에 드디어 이제 10년과 2년짜리가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아래 공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면서 미국 시장이 가니까 그때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때와는 다르답니다. 그때와는 다르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수 있는 확률보다 그때와 비슷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2008년도 똑같았어요. 금융위기 왔을 때 IT 버블 때하고 다르다. 왜? 펀더멘털이 강해졌으니까. 물론 강해진 거 맞죠. 이익도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았고요. 근데 시장은 그렇던가요? IT 버블 때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네, 그때와는 다르다. 근데 그때와 달라졌나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느낌이죠. 왜? 주가가 더 고점에 있으니까 떨어질 때 그렇잖아요. 다우가 하루에 10%, 12%씩 빠지는 그런 공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연준으로서도 방법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던 또 MMT로 가던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던 간에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다. 치료는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약으로 어떻게든 간에 마약을 넣고 해서 살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부러질 때 뭔가 확실한 핑계가 있는 게 좋죠. 뭔가 핑계거리. 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번에 이제 이번 노딱 사태 이게 나오면서 결국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암묵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2009년도 영상을 하나 이 영상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심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연준의 행동이라든지 각국 정상들의 행동 또 각국 정부의 정책 이게 지금하고는 상반되게 다릅니다. 그때도 상당히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지금은 더 난리를 칠까? 왜 공포를 극대화시킬까? 결국 유로존, 미국, 일본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유로존이나 미국을 보면 굉장히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더 크게 트럼프는 원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걸 핑계로 리셋하고 싶은 거죠. 시장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리셋은.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바닥을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미 뭐 다 물려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지인의 얘기를 듣고 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던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릴 겁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또 일부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폭넓게 밴드를 잡고 이미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걱정은 20, 30대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막 들어오고 있고, 또 그냥 현금이 아니라 대출받아서 또는 돈을 빌려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시장이? 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게 걱정일 뿐인 거예요. 물론 20, 30대라도 적립식으로 본인이 지금 월급의 일부분을 어차피 뭐 이자도 없는데 투자하겠다. 그건 굿입니다. 땡큐고요. 그건 상당히 현명한 방법. 지금은 적립식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대출받아서 빚져서 무리하게 또 다른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것이 정말로 진바닥이 나오고 12년 동안의 상승이 끝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10년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거치든 아니면 이 12년에 연장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면 MMT 시대가 와야 됩니다. 구조조정 없이 MMT가 올 수도 있죠. 연중이 미쳤다면. 근데 연중이 미쳤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그래서 그걸 오히려 기다려라. 그리고 결국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진짜 다음 10년에 사이클 바닥이 나온다라고 현재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이클을 여러분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가에 급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통해서 유가 쪽의 일부분 포트를 계속 구성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이 30불에서 20불, 뭐 10불 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때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 그러나 그거와 개의치 않게 현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가 쪽은요. 결국 원래짜리로 회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필요한 거니까요. 다만 ETN 쪽은 궤도이 너무 높아서 ETF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쪽에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딱 그 사태, 2009년 노딱 사태에 대해서는 이 영상 올리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그 당시 뉴스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태가 왜 확대되고 오버가 큰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몸소 겪어봐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